나이가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에 대해 애착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푸른 청춘인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듬성듬성 생기고 팔다리에 근육이 빠져 힘이 없어지면 공연히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눈물 없던 남자들도 슬픈 모습을 목격하거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젊은 시절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퇴직을 하고 나면 쌩쌩하던 패기는 가뭄에 축 처진 플라타노스 나무 이파리처럼 시들거리고 하루하루를 초조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부부간 눈치를 살피게 되고 친구와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공연히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려 비참한 생활로 인해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자신을 여기게 됩니다. 이는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들면 떨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세월 동안 상실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불행한 삶의 늪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의 내면만큼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이 외모입니다. 흔히 사람의 외모를 평가할 때 우리는 부티난다, 귀티난다, 빈티난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부티가 있는 사람은 부자를 나타내는 조금은 부러우면서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반면 귀티가 있는 사람은 부자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귀티 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귀티 나야 할까요?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외부로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인간의 심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성격은 얼굴의 표정으로, 그 사람의 생활은 체형에서, 그 사람의 미의식은 깔끔한 손톱에서, 그 사람의 청결감은 머릿결에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그 사람의 센스는 옷차림에서 드러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스타일과 태도 그리고 말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느 정도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극복 가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표정, 미소 띤 얼굴은 인위적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알려지다시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뚱한 표정과 생기 없는 얼굴에 고집스러움이 묻어난 사람과는 어느 누구도 대화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몸매는 은연중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인데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바른 자세를 습관으로 하여 건강과 자신감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는 옷의 경우도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단정하면서 깔끔하고 자신의 체형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나만의 스타일을 가진다면 누가 보아도 귀티가 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이 들면 서로 30분만 이야기해도 말투나 쓰는 단어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이고 하늘보다 넓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 이해, 격려, 배려와 감사를 담아 수시로 표현하는 것으로
당신의 말 한마디는 상대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북돋아줄 것이며 더불어 반짝이는 눈빛과 여유로운 미소가 더해지면 당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외모 바꾸는 거, 말투 바꾸는 거 다 좋으나 진짜 필요한 것은 역시나 내면을 가꾸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품격 있고 귀티가 나려면 나를 만드는 나의 내면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나의 내면을 돌보는 것이 가장 밑바탕일 것입니다. 귀티를 원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주체적인 내 삶을 더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므로 내가 나와의 관계를 위해 먼저 노력해야만 자연스레 귀티와 품격이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날 것입니다. 비싼 명품 옷과 귀족 시술로 치장한 내가 아니라 명품을 소유함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 말투가, 내 행동이 스스로 명품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산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오나 월의 명검을 가진 자는 그것을 상자에 넣어둔 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재주일까? 내가 아끼는 물건일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까?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이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품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온갖 명품으로 몸을 치장한다고 해서 돋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면의 명감을 가진 자, 인생에서 불굴의 신념을 획득한 자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명품을 입었을 때 명품이 그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명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보물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존감을 길러야 합니다. 자존감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다음은 자존감을 기르는 7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둘째,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라. 셋째, 부정적인 마인드를 쓰레기통에 버려라. 넷째,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라. 다섯째,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여겨라. 여섯째,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지 마라. 일곱째,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지 말라. 7가지를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내면, 외모,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우리가 모든 걸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실천해 나간다면 변화된 당신과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